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 거고요. 우선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수정을 했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업무 방법에서 또 어느 부분까지 봐야 되는 것들인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관련해서도 지금 모의고사 9회, 10회 지금 더 이제 보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요. 계속 저희가 16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1회부터 16회 모의고사까지 보려면 그 사이에 이제 기출문제 1회부터 6회까지도 다 볼 계획이니까 참고하셔서 이제 반복적으로 공부하시고 스스로 또 풀어보는 시간도 가지시고 이 기출문제만 잘 분석을 하고 마스터하셔도 과락은 제가 면할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도 주의 깊게 봐주시고 이제 실력 향상은 결국 이제 모의고사로 보완을 해준다. 사실 모의고사는 좀 기본적인 것도 있는데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소화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으세요. 먼저 1회 기출문제를 보면 이제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예 안 바뀐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용어의 정의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1회 때 간단히 내용을 보면 또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왔네요. 그래서 꽂는 분화에 해당되는 영향 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 등 필요 조건이 닫혀서 꽂눈이 형성되는 현상. 나왔던 문장이니까 이번에는 영향 조건이나 기간이나 기온이나 일조 시간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입수학량 산정 및 적화 종료 전에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학량. 저희가 적과 후 착과수 같은 경우는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지고서 보험을 가입을 하니까 이 가입수학량 산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전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된다. 저희가 평착에서 적착을 뺀 게 이게 착과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평착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공통 분모가 평년 착과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까지, 새로 나온 가지가 1에서 2mm 정도 자라기 시작하는 거, 그런 것들이 신초 발화다거나 원가지가 있으면 여기서 조금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포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및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량으로서 피해율 산정 시 감소량에서 제외된다. 미보상 감소량이 된 것들이고, 이게 아마 5회 때는 이 부분을 쓰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에서 어느 정도 중요도가 있냐면 분명히 이제 1회 때는 이걸 쓰는 거 나왔지만 5회 때는 이 부분을 쓰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것들이 대부분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사실 진짜 여기서 나왔던 게 만약에 100문제다 하면 진짜 최소한 90문제, 95문제는 다 중요한 문제다. 봐주시고 하나하나 봐주세요.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또는 보험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 이 부분도 지금 5회 때 나왔고, 지금 1회 때는 보험 가액을 쓰는 게 나왔고, 5회 때는 피보험 이익, 금전, 최대 손해액을 쓰는 게 5회 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특히 나왔던 문장들 이렇게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보험 가입,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험 가입 자격이 되는 게 다 면적 단위였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과거에 있는 기출문제들에 대한 문장까지는 제가 다 지울까도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문장이니까 남겨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항상 문제에다가 응용이라고 썼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문장을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최소 보험 가입 금액 또는 최소 보험 가입 면적 바뀌었죠. 지금 저희가 최소 가입 면적 쓰는 거는 딱 뭐뭐 있죠? 차가 뭐였죠? 1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 200제곱미터, 원해 시설 300제곱미터. 뭐 이거 이외에 또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축사까지도 암기를 했었는데, 축사가 아니라 가축에 대한 부분도 기여를 했었는데 가축에 대한 부분이 좀 빠졌으니까 우선 이 세 가지만 구분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면 콩이랑 팥, 이 부분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에다가 생산비 보장 받장물, 고추나 브로콜리랑 메밀을 제외한 생산비 보장 받장물이 100만 원일 거고, 그다음에 고구마, 가을 감자, 이제 옥수수까지 있는데 옥수수까지
콩, 팥, 옥수수, 그 다음에 생산미고정 밭작물에 고추, 브로콜리, 메밀을 제외한 게 다 100만 원. 그 다음에 모든 과수, 그 다음에 고구마, 가을감자 이런 부분 이제 200만 원. 그 다음에 차는 아까 1000제곱미터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그러면 50만 원짜리 구분하면 50만 원이 되는 것들은 벼, 밀, 보리, 메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3번을 보니까 이제 벼에 관련된 내용들로 해서 업무 방법서에서 정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답란에 쓰시오. 그래서 모자리에서 기름 모를 농지로 이양하는 게 이양. 저희가 정식을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내용들도 반대로 되어 있는 거고요. 물이 있는 논에서 화종 하루 전에 물을 빼고 종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전파하는 방법. 이양하는 게 아니라 직파, 이양 직파. 벼의 이삭이 줄기 밖으로 나온 상태, 출수. 저희가 중요한 게 1과목에서 저희가 경작불능 보험금에 대한 보험에 대한 종기가 출수기. 출수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70% 정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출수된 게 전체 농지에서 한 70% 정도 되는 게 출수기라고 보시면 되고, 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된 농지가 전환지가 될 거고,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간석지 등 연안지대 바닷물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피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 할 때 조해, 태풍, 강풍, 집중호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개간, 복토 등으로 통해 논으로 변경된 농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파트에서 나왔냐면 저희 업무방송 보실 때 인수 제한을 좀 잘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수 제한. 인수 제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어요. 전환지라고 하는 거는 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된 농지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전환지라고 한다. 그래서 인수 제한 파트에서 만약에 통제 보호구역 저희는 또 기억할 때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 또는 군사 지역 및 군사 지역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이 통제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사실 이제 이게 정의하는 것도 있으면 이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몇 개를 찾아서 한번 내드릴 거예요. 몇 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똑같은 부분이네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이제 모의고사로 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에서 업무방법서나 아니면 유학집에서도 뭘 정의를 해놓은 부분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이렇게 봐주세요. 저희가 이제 전환지 같은 경우는 그냥 용어의 정에서 나왔겠지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어떠한 한 파트에서도 용어의 정의 부분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보면 생산비 보장 밭작물 1과목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 2과목에 있었던 정의 부분들이 많이 대거 넘어왔어요. 뭐 표준 생장일수가 뭐고 표준 수확일수가 뭐고 생장일수가 뭐고 수확일수가 뭐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 정의 부분이나 아니면 그걸 빈칸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기간에 대한 부분들 어디서 언제까지고 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주의 깊게 1과목에서는 빈칸이나 아니면 그것들에 대한 정의 부분을 쓰는 것들 나오니까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그다음에 과수 품목에 대한 것도 기출 나왔네요. 그 다양한 품목들이 나와요. 다양한 품목들. 과거 지금 1회 기출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회 기출 문제가 더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때는 1회 때는 품목이 많지가 않았어. 그때 열 몇 가지인가, 뭐 2, 30가지인가 아무튼 됐고, 지금은 70여 가지 품목에다가 가축까지 더 늘어났으니까. 보시면 다음에 과거에는 특정위험 방식이었는데 지금 저희 응용을 해서 적과점 종합위험 및 종합위험 방식의 과수가 있어서 사과배, 단감, 떫은감, 감귤까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감귤은 예전에 다른 이쪽의 파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입이 가능한 주수의 합계를 구해라. 그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령을 암기해야죠. 수령을. 기본적으로 원칙은 다 3년 미만으로 가져갈 건데 이 수령이 3년 미만이 아닌 것들 암기해보면 사무, 유, 대, 감, 그 다음에 오, 밤매, 살구, 육자, 칠차, 팔, 호두, 그 다음에 2년에서 10년 여기까지만 재배 가능한 게 복분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무화과 같은 경우는 4년부터 9년까지예요. 또 약간 제한적인 것들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는 밀식 재배는 3년,
반밀식 재배는 4년, 일반 재배는 5년이었잖아요. 근데 밀식 재배는 2년이니까 이게 인수 안 되겠네요. 배 같은 경우는 3년, 네, 인수 가능하고요. 단감 5년이니까 이거 인수 불가능. 떫은 감 5년 가능. 감귤은 사무, 유, 대, 감. 여기 감이 그 감귤입니다. 감귤 같은 경우는 4년 미만 인수 제한이니까 4년 이상이니까 인수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인수 가능한 거 총 3개. 좀 250, 260, 19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수령에 대한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네요. 5번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는 청약 철회 부분이 나왔었어요. 청약 철회 부분은 1과목에서 보시면 과거에 여기서 보면 계약 관리할 때 뭐 청약 철회, 취소, 무효 그랬던 부분은 다 생략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다 지금 제가 삭제를 할 거예요. 다 삭제를 했는데 그 부분을 또 빈칸을 놔두고 또 필요 없습니다 하고 하게 그래서 제가 좀 나름대로 또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가족 재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하는 파트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응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없어졌으니까 아예 저는 이걸 빼고 다른 것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재해보험 사업자는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시에 어떤 보험금 청구서 제출 시에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할 때 지체 없이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급은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다음에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 누가요? 피보험자가 청구하면 재해보험 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의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아까 봤던 내용들 그런 것들 중에서도 저희가 빈칸 넣기나 좀 그래도 좀 암기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따로 문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회부터 4회까지는 이런 인수 제한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5회 때부터는 계산 문제를 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수 제한 문제가 덜 나왔어요. 근데 7회는 또 모릅니다. 또 인수 제한 파트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또 보고 또 모의고사 제가 9회부터는 또 인수 제한 파트를 또 한 문제 정도씩 꼭 넣으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기출 문제를 보니까 어떤 보험 가입을 했는데 거절됐대요. 거절돼서 어떤 가입이 거절된 사유를 보험 가입 자격과 인수 제한에 대한 과수원 기준으로 모두 서술하시고 했네요. 그래서 A씨는 아내와 어디에서 귀농을 해서 아내의 명의로 임차하였다. 뭐 명의는 중요하지 않죠. 왜 그러면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가 가입을 하는 거지. 이게 임차인인지 임대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유자인지 그런 거는 하천에 소지했네요. 하천이니까 가입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제방과 뚝이 유실됐네요. 그다음에 복구까지 되지 않았네요. 아무튼 하천이니까 안 돼. 그 다음에 A씨는 2014년 4월 반밀식 재배 방식으로 1년색 묘목 300주를 가식을 했다. 가식이니까 또 안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식재를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2016년 3월에 농작물 재해보험 적관 종합 후 2016년에는 적관 종합 후가 없었어요 사실. 근데 2016년 그대로 제가 쓰다 보니까 날짜를 좀 수정하면 좋은데 날짜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는 아무튼 이때 당시에 적관 종합 2로 가입을 했다. 실제 경작은 A씨 본인이 하지만 보험 계약자를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 명의로 했다. 아들 명의로 하니까 또 가입이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하천 안 되고 가식되면 안 되고 아들 명의로 안 된다는 부분들 반밀식이라는 부분들로 해서 뭐 4년 미만이면 안 된다는 부분도 있긴 했었는데 뭐 몇 가지 서류 쓰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채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문장을 찾아서 그 문장에서 안 되는 것들 다 하나 열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7번에 대한 것도 보면 각각에 해당되는 보장 방식을 보기에서 모두 선택하고 보장 종료일을 예와 같이 서술하시오. 이것도 보면 옥수수, 마늘, 고구마, 차, 복분자 제가 콩은 이번에 넣었어요 따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요약 정리나 빈칸 넣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저희가 업무방어서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 그 품목은 옥수수는 알겠어. 마늘도 알겠어. 근데 그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같이 이제 공통되고 차이가 나는 것들을 저희가 업무방어성을 계속 보다 보면 구분이 안 돼요, 사실. 그 부분을 공부할 때는 알긴 하지만. 근데 시험 트렌드는 이렇게 복합적인 것들에 대한 품목들을 열거해줘서 같이 푸는 거니까 한 화면에서, 아니, 한 쪽에서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꼭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양파는 수확 감소 보장, 그러니까 여기서 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해당되는 품목이 어떠한 보장을 받고 해당하는 품목이 어떠한 보험의 종기를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를 갖다 같이 복합적으로 써라. 그래서 15점짜리에서 만약에 하나씩 다 맞춰야 다 맞아야 또 3점씩 주겠죠. 그다음에 이제 양파 같은 경우 보니까 수확 감소랑 경작 불능이랑 이제 농업 수익 감소 보장도 해주는데 근데 농업 수익 감소 보장 없었으니까 해당되는 거 두 개 골라서 쓰시고 각각 해당되는 수확기 종료 시점, 수확 개시 시점 단 6월 30일 초과할 수 없다. 과거에 뭐 이듬해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개정된 업무방법서는 이듬해 그런 것도 없으니까 개정된 업무방법서대로 이런 예시 같은 것도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확 감소랑 경작 불능 그런 것들을 할 거고 마늘도 수확 감소랑 경작 불능과 여기서 재파종 있네요. 재파종 같은 거 해준 거고 고구마 수확 감소랑 경작 불능 차는 경작 불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확 감소만. 그다음에 복분자가 예전에는 이렇게 밭작물에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어차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해주는 거는 과실손해랑 경작 불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과실손해 파트랑 경작 불능에 대한 것들 각각 쓰고 콩은 제가 수확 감소랑 경작 불능 해주는데 콩이랑 팥이 경작 불능에 대한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수확 개시 시점에서 이렇게 종실 비대기 전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하려고 그냥 콩만 하나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밭작물 중에서 이제 콩, 팥만 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옥수구, 그래서 9월 30일까지 되는 게 자두, 옥수수, 그다음에 호두 이 세 가지 품목이 9월 30일까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늘 같은 경우가 이듬해 6월 30일까지 수확 종료 시점인데 이때 6월 30일까지 되는 게 마늘, 그다음에 양파, 그다음에 논작물에 밀이랑 보리도 6월 30일까지였어요. 근데 이제 밀이랑 보리는 이듬해 6월 30일은 아니고 그냥 6월 30일까지만. 그다음에 고구마 부분은 이제 10월 31일까지. 그다음에 10월 31일까지 됐던 부분에 감자 중에 고랭지 재배 감자가 10월 31일까지 똑같았어요. 이제 차 같은 경우는 해차 수확기 종료 시점 그리고 또 살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게 보험의 목적에서 햇살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햇살구라는 부분들 좀 주의 봐주시고 그다음에 차에 대해서는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다음에 복분자 같은 경우는 수확 개시 전은 이듬해 5월 31일, 수확 개시 후는 이듬해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1월 30일까지인데 팥 같은 경우는 1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1113 아마 일자를 하나 더 눌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1113 11월 13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다음에 팥도 경작 불능에 대한 것들은 종실 비대기 전이라는 거 이 부분까지 같이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종합염에 대한 원해시설에 대한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이 잔가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기출문제 나왔네요. 그래서 15점짜리지만 정확히 암기하면 한 두세 줄 정도만 세 줄만 써도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으시고 대신 이제 이 15점짜리가 많이 써야 되는데 반복적인 문장에다가 사실 좀 반복적인 문장만 쓰는 거에다가 이 날짜들 그런 것들만 포인트로 암기하시면 됐던 것들이잖아요. 네, 차는 내 이듬해요. 네. 네, 그 부분은 이제 수정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잔가율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눴죠. 잔가율 20%와 자체 유형별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경영 감가율 구한다. 그러니까 경영 감가율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전체 100% 피해서 잔가율 20%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서 내용 연수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내용 연수. 이게 경영 감가율 됩니다. 그래서 100% 빼기 20% 하는 게 결국은 이게 80%에 해당되는 거를 내용 연수 나눠준다. 그게 어떤 잔가율과 자체 유형별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경영 감가를 산출한다. 그다음에 내용 연수가 경과한 경우에도 만약에 목재 같은 경우 6년, 철제 같은 경우 18년인데 목재 같은 경우 만약에 7년이 됐어요. 근데 그게 현재 사용 중에 있고 그것들을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면 그것들을 당해 목적물의 경제성을 고려해서 잔가율을 최대 30%로 수정해준다. 그래서 수정 잔가율이 30%더라 이렇게 나왔고 이게 1회 때 기출문제였고 이제 6회
6개 때는 이런 단가율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축 파트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축 파트에서. 가축이 아니라 축사라고 해요. 축사.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단서 조항으로 적과 종료 이후에 한한다. 그런데 그때 당시랑 지금 많이 차이가 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새롭게 들어와 있던 화상병 부분이랑 그다음에 지금 총 13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들로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나왔었냐면 빈칸을 채우시오가 아니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걸 다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하는 거. 작성하는 것을 과거에는 다 쓰라고 했었어야 돼. 근데 좀 너무 작성하는 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채점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임의적으로 빈칸으로 떼었습니다. 빈칸으로. 과거 기출문제는 다 작성하는 거였어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 아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거. 그다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수확하지 못하였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수확기가 되겠죠. 수확기. 그래서 개수, 재, 제초 작업, 시비 관련 통상적인 영농활동,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이것도 뭐가 좀 잘못됐네요. 이것도 못하네요.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라고 하네요. 영농활동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그다음에 원인의 직간접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재방댐 등이 붕괴돼 발생한 손해. 제가 개수, 재병, 대마, 기보. 거기서 이거는 이제 특정 위험에 대한 부분이니까 강풍에 대해서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록 등 간접 손해. 그 다음에 보상한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는 뭐 특별한 것도 없어서 그냥 놔뒀고, 그 다음에 특정 위험에 해당되는 조건 종합투뿐만 아니라 복분자, 무화과에도 있는 게 이 저장한 과실에서 발생한 거 또는 저장성 약화, 과식용도 약화 등 실질적으로 유관으로 판별되지 않은 손해. 그 다음에 일소피해 관련된 것들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소피해가 발생한다는 거는 그거를 일소피해를 발생하지 않게 이 잎들이 잘 있어야 되는데 잎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농업인의 부적절한 잎 소지, 잎 제거나 아니면 이 낙엽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 자체가 병으로 인해서 발생해서 떨어져가지고 이 태양광에 과실이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부분이 있겠네요. 그다음에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금지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이게 병해충입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폐원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가 해당 사항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보완을 해봤고요. 역시나 지금 1회에서는 이렇게 인수 가능 여부, 인수 제한이라는 부분이 이제 주요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공부를 이제 뭐 4회, 5회 그런 분들이 이제 인수 제한에 대한 것들이 많이 공부를 했는데 또 안 나왔죠. 이제 5회, 6회 때는. 한번 보니까 A씨는 어디 시에서 6년 전 간척된 뭔머리에 대해서 그거와 4년 전 간척된 거, 간척지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6년짜리는 가입이 되고 4년짜리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땡땡리, 그러니까 1번지와 100번지로 구분하면 되겠네요. 1번지는 6년 전에 했으니까 되는 거고 100번지는 4년 전이니까 인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1번지는 인수가 가능, 그 다음에 100번지는 인수가 불가능하다 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 사유는 100번지는 4년 전에 간척된 농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는 부분들. 그런데 최근 3년 연속 뭐 집중호우가 내려 호우경보가 발령되었다. A씨는 경작원 농지 1번지, 100번지에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가입 금액 산출한 결과 1번지 농지는 180만 원, 100번지 농지는 50만 원이 산출되었다. 과거에는 이게 벼였던 것 같아요. 벼 부분은 지금 50만 원 다 인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180만 원 다 인수가 가능하고 과거에는 이게 아마 이제 50만 원 인수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은 다 바뀌어서 50만 원도 인수가 가능하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과목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 손해평가 업무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손해평가 업무에 대해서
손해평가반 구성 및 손해평가 일정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과료에 알맞은 내용을 담란히 쓰시오. 농협 담당자 또는 사고 접수가 된 계약에 대해서 어떤 품목이나 생육 시기나 재해에 대한 종류 등에 따라서 조사 종류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평가반 구성 및 손해평가 일정을 수립한다. 과거에는 이게 업무방법서상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손해평가반에 대한 구성이 사실 이 밑에 이 밑에는 5회 때인가 6회 때, 5회 때인가 아마 새롭게 등장했었을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여기까지만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평가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농협의 담당자 등은 손해평가에 대해서 품목, 생육 시기, 재해 종류 등에 따라 조사 종류를 결정하고 이렇게 구성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콤마가 있으면 이런 부분이 주요하다. 그래서 빈칸 넣기도 좋고 아니면 또 서로 대치되는 문장들이 있고 하면 서로 이제 아니면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 부분도 통으로 서술하는 거 아니면 가로 넣기도 충분히 5점짜리도 출제됐지만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또 반복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한번 간단히 읽어보면 손해평가사 1인 이상, 손해사정사 1인 이상, 손해평가인 1인 이상 그러니까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아무나 1인 이상에다가 5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 손해평가반에서 구성해서 배제되는 경우는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즉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 계약에 대해서 손해평가하지 말아라. 내가 가입을 했고 내 가족이 가입한 거를 내가 평가하지 말아라. 그래서 평가하는 주체는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을 했어. 내가 모집한 거 아니면 누구죠? 내 가족이 모집한 거를 내가 가서 또 손해평가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보험 가입자가 A, B 이 사람은 평가사고 이 사람은 손해사정사였는데 이 사람도 과수원 있고 이 사람이 과수원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호에 손해평가하지 말아라. 대신 언제? 직전 손해평가일부터 30일 이내에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그런 것도 서로 또 봐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적과 착과서를 했어요. 적과 착과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자가 7일 이내에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서류를 가지고서 재조사를 요청하면 재조사를 하는데 내가 착과서 한 거를 재조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내가 과중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재조사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들 내가 조사한 것들을 내가 검증조사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주의 있게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중조사를 실시했네. 과중조사. 지금 복숭아 품목에 대해서 과중조사를 했는데 다음 조건을 이용하여 과중조사에 대한 횟수, 그다음에 최소 표본주수, 또 최소 추출 과실 개수를 담란히 쓰시오라고 했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중조사를 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중량조사를 하지 않는 품목들이 다 과중조사를 한다. 그래서 원칙상으로 과중조사는 말 그대로 저희가 포복자는 모든 농지에서 착과수 조사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과중사는 의무사항이 다 아니에요. 그래서 과중사항은 어떤 거냐면 사고가 접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고가 접수가 되면 그것도 과중사하는 시기는 수확 시기에 가서 또 과중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착과수에다가 과중을 곱해서 저희가 착과량이나 수확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 과중이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과중을 재면 무게가 가벼울 거니까 그러면 수확량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보험금 많이 지급해야 되니까 수확기에 도래했을 때 과중조사를 한다. 그리고 그것도 사고 접수가 된 것들만 그것들 중심으로 봐주시고 복숭아나 포복자 이 부분뿐만 아니라 과중조사는 공통되게 품종별로 표본주를 선정해야 돼. 표본주. 그러니까 과중조사라고 하는 것들은 따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따야 되는 것들은 항상 표본주 선정한다. 표본주 3주 이상에서 품종별로 20개 그다음에 각각 해당하는 농지나 과수원별로는 60개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포도만 30개 지금 복숭아 부분이니까 품종별 20개와 농지당 60개를 비교해서 더 큰 값을 갖다 써야 됩니다. 과수원에 대한 품종이 4개네요. 그러면 저희가 A, B, C, D 4개 품종이라고 보고 각각 수확 시기가 다르다고 하네요. 그러면 각각 4번에 따라서 각각 해야 되겠네요. 그럼 최소 표본주 수는 회차별 표본주 수의 합계로 본다. 당연히 최소 표본주 수는 각각 해당되는 품종마다
3개씩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럼 먼저 여기서 보니까 과중유사 횟수 각각 한 번씩을 해야 되니까 총 4번을 해야 될 거고, 최소 표본 주수는 각각 품종별로 표본 주수 3주씩이니까 각각 3개를 곱한 12주. 그다음에 최소 추출 과실수는 특별한 건 없네요. 최소 추출 과실수는 회차별 추출 과실 개수의 합계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최초 추출 과실 개수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최소로 하는 게 몇 개냐 봤더니 이 품종별로 20개에다가 곱하기 4 하고 60이랑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비교했더니 여기도 최소로 할 수 있는 게 80, 여기도 최소로 할 수 있는 게 80, 여기도 최소할 수 있는 게 80, 여기도 최소할 수 있는 게 80이더라. 그래서 80개가 회차별, 각각 회차별, 만약에 전체에 대한 것들이라고 하면 전체를 곱하기 4를 한 320개지만 회차별, 한 회에 추출할 수 있는 것들은 60개, 80개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건 없네요. 네.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를, 13번 문제를 보면 또 과거에도 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보면 품목별로 피해 정도를 구분할 때 다음 예와 같이 빈칸에 쓰시오 해서 복숭아인 경우에 정상이면 50%면 80%면 피해 과에 대한 부분들이 딱 이렇게 있었을 때 과거는 이게 100% 피해였네요. 100% 피해. 아니, 지금 어차피 이건 의미가 없네요. 이건 옛날 거니까 보지 마시고 복숭아인 경우에 정상이 0, 50% 피해형, 80% 피해형, 100% 피해형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피해과라고 되어 있는 거 무시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한 번만 훑어보시고 응용 제가 변경된 걸로 봐주세요. 그다음에 세균 구멍병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세균 구멍병에 대해서는 0.5를 곱한다. 그래서 과수에 대해서 참다리 품목이랑 포도랑 감귤에 대해서 각각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했으니까 똑같이 참다리 그다음에 포도는 똑같죠. 둘 다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 감귤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등급 내와 등급 외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등급 내와 등급 외로 해서 정상 30, 50, 80, 100 그다음에 30, 50, 80, 100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농작물의 이 손해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담라의 순서대로 쓰시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과거에 이렇게 피해율을 구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빈칸 넣기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식 자체를 암기하시고 또 명확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써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인삼 품목에 대해서는 수확량을 산출한 후 기초 자료인 칸넓이 산정은 이 두둑폭과 고랑폭을 더한 값 합계액을 지주목 간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폭,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한 값에다가 지주목 간격이었죠. 이렇게 말로써 써는 거를 계산 한식으로도 쓰실 수 있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둑폭과 고랑폭을 더한 합계액에다가 지주목 간격을 곱할 거고 매실 같은 경우는 품목의 경우 적정 수확 시기 이전에 수확하는 경우에는 품종별로 과실에 대한 비례 추정지수 쓰는 거죠. 비례 추정지수. 비례 추정지수과 연관된 게 보셨던 마늘과 양파인 경우에는 1 플러스 비례 추정지수인데 비해서 그래서 일자별 비례 추정지수를 또 적용을 하는 게 마늘과 양파였던 거에 비해서 이 매실 같은 경우는 아예 수학기에는 이렇게 1인 값이고 그 이전에 하면 1점 몇, 2점 몇, 3점 몇으로 해서 자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값이 이제 비례 추정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늘과 양파는 각각에 대한 일자별로 해서 산출한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매실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수치를 그대로 곱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니까 3점 몇도 있고 2점 몇도 있고 1점 몇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복분자에 대한 피해율은 저희가 결과 모지수를 가져가는 거니까 고사, 평년을 나눠줄 건데 고사 관련된 결과 모지수와 평년 결과 모지수를 나눠서 산출한다. 그래서 이 복분자의 피해율은 종합위험 때의 고사 결과 모지수와 또 특정위험 때의 고사 결과 모지수를 다 합친 값을 또 평년 결과 모지수로 나눠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 밭작물에 대한 수확량 조사 적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네요. 그래서 괄호에 대한 내용을 보셔. 그러니까 다양한 품목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품목이. 그래서 하나씩 정리하는 게 아니라
빨리 정리를 본인 걸로 하셔서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또 어떤 거에 차이가 있는지 꼭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또 고구마 같은 경우 삽식이죠. 삽식일로부터 120일. 감자 같은 경우는 봄재배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값은 95일. 그러면 가을 같은 경우도 95일. 95일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가을 중에서도 제주 지역은 가을 중에서도 110일. 그다음에 봄 재배가 아니라 고랭지 재배는 110일. 그다음에 마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뭐와 뭐뭐가 있었을 때 특별히 뭐 순서를 바꿔도 맞게 해주겠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감자 같은 파종일부터죠.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늘은 땅에 있으면 이 안에 심어져 있잖아요. 위에 보이는 부분들 수확 적기로 보려면 보이는 부분 갖다 해야지 뽑아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지금 고구마나 감자는 심어져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따로 잘 안 되는데 마늘이나 다른 양파나 그런 부분들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고서 한다. 옥수수 같은 경우도 수염을 보고서 하는 거죠. 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잎과 줄기가 1, 2, 3이었죠. 1, 2, 3, 1, 2, 3 그래서 이렇게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잎과 줄기가 됐다는 부분들, 옥수수 같은 경우는 수염이 나온 후에 25일이 경과가 됐다는 부분들, 양파 같은 경우는 도복이 완료됐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차 같은 경우는 잎이 아니 그 1심 2엽의 형태를 가지고 신초장은 4.8, 그다음에 옆장은 연구가 2판 4판 2.8, 그다음에 옆폭은 0.9였어요. 그다음에 5월 10일까지 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그다음에 콩 같은 경우는 꼬투리가 80에서 90% 정도 성숙을 해서 성숙을 한 기간부터 7일에서 14일이 지난 후였고요. 팥 같은 경우는 꼬투리가 이제 70에서 80% 정도 이제 성숙한 단계였다는 거. 그 정도 하면 이제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1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